자, 안녕하세요. 6페이지를 이게 지금 왜 써있나 할 텐데 영상 찍은 거 날라갔어요. 6페이지가 내용이 제일 많았고 제일 할 게 많아서 따로 빼두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날라가서 다시 찍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페이지 다시 찍고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 할 내용을 편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국지리 2단원이 이제 지형인데 이 부분이 지구과학 내용과 많이 겹치는 게 있어서 학생들이 어려워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큰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제 이렇게 열린 사고를 가지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 한반도의 암석 분포를 조금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내용은 가볍지 않지만, 자, 일단 30억 년 전에 한반도 나이 하게 되면 약 30억 년 전에 형성된 편마암이 발견된다 라고 해요. 자, 여기서 편마암은 편이 이렇게 너네 편육 생각해봐. 그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 가면 편육 고기를 팔잖아. 그게 그 부위, 먹기에 힘든 부위, 귀나 머릿고기 같은 거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평평하게 만든 거거든. 그래서 지금 30억 년 전에 형성된 편마암이라는 건 평평하게 눌려진 암석들이 발견된다는 거야. 오래전부터 눌려 있었던. 그래서 우리나라의 나이가 30억 년 정도 됐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30억 년 전에 발견된 편마암, 형성된 편마암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지질시대별 다양한 암석 분포를 보게 되면 변성암이 42%, 화성암이 34%, 퇴적암이 22.6% 이렇게 있어. 자, 일단 기본적으로 변성암이 42.6%라는 건 그만큼 양이 우리나라가 변성된 거,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흘렀다라는 증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성암이라고 써있는데 화성암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용암 터져가지고 막 흘러내려오는 거 있지, 그거를 분출암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실제로 용암이 땅속에서 나오는 거잖아. 흘러나오지 않고 땅속에서 굳는 용암도 있어. 이거를 심성암이라고 해요. 근데 이 분출암은 우리가 이제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얘를 이제 용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얘를 마그마 이렇게 구분 짓기도 해요. 용암이 굳어서 만들어진 분출암이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 종류와, 그다음에 땅속에 있는 그 용암, 그러니까 그 뜨거운 그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진 게 심성암이고, 이 두 개를 합쳐서 화성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이 화성암이 34.8%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화산과 관련된 지형이 많아요. 뭐 흔히 생각할 때 제주도, 뭐 독도, 그다음에 백두산 뭐 이 정도 생각할 텐데 그거 외에 우리나라 구조는 화성암이 많다라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에 퇴적암인데 퇴적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천 주변에 강이 넘쳐서 형성된 걸 퇴적암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교과서 37페이지를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른쪽 보면 암석의 시대별 구성이라고 써 있는데 이 시대별 구성을 보게 되면, 자, 우리나라는 아까 말했듯이 변성암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시생대, 원생대, 이거는 이 밑에서 보겠지만 그 시기예요, 시기. 변성암은 이미 한번 성질이 변한 거기 때문에 만들어지고 성질 한번 변해야 돼. 그러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변성암 같은 경우가 많다는 게 아까 말했듯이 우리나라가 나이가 오래됐다라는 지칭의 증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한반도의 지체구조 써있어요. 자, 이제 시기 순대로 내려가게 되는데 시원생대,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흘러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시원생대는 평북 개마지계라고 써있는데 경기지계, 영남지계 이렇게 우리나라 세 개의 지계가 가장 큰 베이스가 돼요. 자, 이거 위치는 우리 뒤에서 활동하면서 다시 볼 거니까 그냥 저렇게 세 개의 큰 땅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지계가 땅덩어리란 뜻이에요. 그러면 시원생태 때 써있는 이 얘네들의 규모는 어떻다? 규모는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국토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가장 오래된 안정지계 이렇게 써있어. 자, 안정지계라는 건 땅에 이미 오랫동안 변성작용을 받아서 이 성질이 변했기 때문에 얘가 다른 돌에 비해서 튼튼하다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옛날에 지진 같은 거 많이 나왔을 때도 우리나라는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이유가 이 안정지계가 넓은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2번
고생대. 자, 고생대 초, 중생대까지 해침을 받았대. 자, 그래서 해침은 바다 해자에 침략을 당할 때 이 소리야. 그러니까 한반도가 부분 바다로 변했다라는 거죠. 육지가 바다로 변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해침을 받아서 형성된 해성층이 있어요.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고생대 때 해침을 바다로 바뀌면서 바다의 성질을 가진 층이 형성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해성층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조개 같은 폐각류가 주가 되는데, 자, 우리 그 바닷가 놀러 갔을 때 조개 무슨 색깔이죠? 흰 색깔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성층을 만들어진 이 석회암은 색깔이 어떻다? 흰색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실제로 해성층인 이 석회암은요, 색깔이 흰색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석회암이 만들어진 층을 조선노충군이라고 지칭을 하게 되고, 자, 무연탄과 평안노충군이 분포하게 된다는데, 무연탄은요 해성층이 아니라 얘는 육성층이에요. 무연탄은. 자, 그러면 아까 해성층이 바다의 성질을 띠고 있다 그러면 육성층은 층이니까 층이 져 있어야 돼. 이런 건 대부분 이제 물, 호수 환경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육성층은 호수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아니라 민물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무연탄이 무연탄이 매장되어 있는 게 평안노충군이고, 이거는 육성층이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생대 때는요, 중생대 중기부터 말기에 이제 경상분지에 거대한 육성층이 발달한대요. 자, 우리 경상이면 어디 지역을 떠오르죠? 그렇죠, 경상도가 떠오르죠. 거기 분지 지역에 거대한 육성층이 발달할 때, 아까 위에서 육성층은 호수 환경이라 그랬지. 그래서 그 육성층이 발달하게 되면서 경상노충군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지금 일정한 패턴이 있죠.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고 그에 따라서 무언가 땅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해침을 받아 해성층, 그리고 얘 이름이 조선노충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사실 이 해성층 이후에 갑자기 육성층이 왜 나오냐면 이 이후에 융기가 돼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빠지게 되고 다시 육지화 되면서 바닷물이 빠져나가고 육지에 호수가 고이면서 평안노충군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발견되는 게 무연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역순으로 좀 바라보는 게 편하긴 합니다. 이따 밑에서 다시 설명하겠어요. 자, 그래서 경상노충군이 형성되게 되는데, 물이 있으니까 공룡들이 물 주변에서 막 물 마시고 막 그 점박이 막 뛰어놀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공룡 발자국과 화석 뼈 등이 발견된다라는 거죠, 이 육성층에서. 그 다음에 4번 신생대. 자, 한반도의 일부가 바다에 잠기며 두만지개, 길주, 명천지개 등의 또 지개가 또 등장하네. 이것도 일정한 넓은 땅덩어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신생대 때 만들어진 거래. 근데 한반도 일부가 또 바다에 잠겼네. 그래서 퇴적층이 형성되겠는데 왜 여기는 해성층이라고 얘기 안 하나요? 얘기를 하냐면, 고생대는요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미 암석으로 변해버린 거야. 그래서 석회암이라는 이런 식으로 돌덩어리가 되었지만, 신생대는 그 지구 역사상 보면 시기가 엄청 짧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퇴적층이 형성되어 있지만 아직 암석으로 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까 말했던 화산활동 등이 발달하면서 화산지형이 형성된다 라는 거죠. 자, 일단 여기 위에 2번에서는 시기별 흐름에 따라서 포인트만 짚으면 돼. 이 부분이 조금 많이 헷갈리니까 다시 한번 짚어줄게요. 자, 시원생대는 지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국토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가장 오래되었다. 그래서 안정지괴를 띠고 있다. 안전하다, 안정되어 있다라는 거고, 고생대 때 고생대 초, 중생대 초까지 해침을 받아서 해성층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석회암이 발견돼요. 이 석회암 아까 말했듯이 폐각류, 조개 껍데기 같은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 그것의 이름을 조선노충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해침이 벗어나거나 호수에 고인 곳에 무연탄, 그러니까 평안노충군이라는 게 분포하게 되는데 얘는 육성층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이 육성층에서는 이제 바닷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무연탄이 발견되게 되는데, 사실 이 무연탄은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래서 고사리들이 이제 고생되니까 고고 이렇게 외워. 초기 식물로서 발달하게 되는데, 얘네들이 오랜 시간 동안 고화되고 이제 썩으면서
이제 그 발달되는 암석이, 그러니까 발달되는 자원이 무연탄이라고 이렇게 연결지어서 보시는 게 좀 편합니다. 그래서 무연탄이 발달하게 된다. 그리고 중생대에 넘어오면서 경상분지에 또 거대한 육성층이 발달하게 되면서 경상노충군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육성층 호수에서 공룡들이 물 마시면서 뛰어댕겨가지고 공룡 발자국 등이 발견된다라는 거. 그다음 신생대에 돌아와서 바다에 또 잠기면서 두만지게, 길주 명천지게 같은 퇴적층이 형성되는데, 여기 위에서 다른 점은 여긴 시기가 짧아서 아직 암석화되지는 않았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화산활동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지체 구조는 우리 뒤에서 계속 그 흐름에 따라서 언급이 되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3번. 한반도의 지각변동이라고 써있는데, 얘는 위에는 지체 구조니까 땅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를 지칭하는 거고요. 3번에서는요, 이 지체 구조가 만들어질 때 우리나라가 땅이 흔들린, 이제 그 흔히 말하면 지진이라는 게 발달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지진 같은 경우는 중생대 이전,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생대 이전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대. 아까 말했잖아, 시원생대 때 만들어진 것도 안정지계니까. 그러니까 즉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안정적이다라는 게 약간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자, 중생대 때는요, 한반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 지질구조선 및 여기에 화강암이라는 게 관입을 해요. 자, 이 화강암은요, 우리 아까 위에서 봤던, 지금 봐봐, 지질구조선 화강암에 관입됐는데, 이 화강암은 여기 써있는 분출암과 심성암 중에 심성암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즉 얘는 성질이 뭐다? 화성암이다 라는 거지. 이제 막 슬슬 짜증나지? 화성암, 화강암 이름도 비슷한데 얘가 또 뭐 두 개로 나뉘고 뭐 심성암이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근데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거 계속 친해져야 돼.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산들이요, 대부분 이런 화강암 같은 암석으로 된 산지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암석의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따 밑에서 총정리 할 때 다시 한번 볼 테니까 화내지 마세요. 막 스트레스 받으면 잠시 스페이스 누르고 이렇게 숨을 들숨 날숨을 해. 아니면 가서 있지라도 좀 보고 오던가. 자, 그 다음에 송림 이제 중생대 때 화강을 관입하게 되는데, 크게 세 가지의 운동이 있어. 송림운동, 대보조산운동, 불구사 변동, 이 순으로 이 운동이 진행됐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송림변동을 보게 되면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나타난대요. 자,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나타났다는 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어디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나타났다? 위쪽 지역을 중심으로 이 지질운동, 땅이 흔들렸다라는 거야. 그래서 땅이 가만히 있었는데 땅이 막 이렇게 막 흔들려. 그러면서 이렇게 힘을 가해지게 이렇게 구부러지고 찢어지는 부분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지질구조선이라는 게 형성되게 되는데, 이 지질구조선이 이 땅이 갈라진 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북부지방 중심으로 땅이 흔들렸는데 라오뚱 방향이라는 얘기가 써있어. 자,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한반도 북쪽을 보면 요동반도가 있고요. 그 다음 반대쪽에 뚝 튀어나온, 이렇게 중국 쪽에서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 이 반도의 이름이 라오뚱 반도거든요. 근데 이 위에서 지금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땅이 흔들렸기 때문에 지질구조선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어. 근데 얘가 어딜 쳐다보고 있어? 이 라오뚱 반도를 쳐다보고 있다. 그래서 라오뚱 방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대보조산 운동을 보니까, 자, 얘는 운동이고 얘는 송림 운동이었고 얘는 대보조산 운동인데 대자가 붙었어. 그럼 일단 딱 느낌이 어때? 사이즈가 크다는 거지. 그래서 대보조산 운동은 전국적으로 대규모 화강암이 관입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송림변동 북쪽에 치우쳤지만 대보조산 운동 같은 경우는 어디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줬다? 우리나라 전체에 영향을 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영향을 주게 되니까 이 화강암들이 전국적으로 여기저기 이 틈, 아까 지질구조선 만들어졌죠. 여기도 역시 지질구조선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리고 그 틈을 사이로 이 대규모의 이 갈라진 틈으로 마그마들이 쭉 올라오면서 대규모의 화강암, 심성암, 아까 말했던 이 마그마들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다음에 세 번째 불국사 변동인데, 자, 우리 불국사 어디에 있죠? 경주에 있죠. 그래서 영남지방, 경주지방을 중심으로 소규모의 화강암이 관입했다 이거야. 그러면 세 번째에서는 이 한반도에서 어디 쪽을 중심으로 운동이 나타났다? 이 밑에 부분을 중심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위, 전체, 아래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되고, 자, 이때 소규모의 화강암이 관입할 때 여기도 역시 지진이 났으니까 화강암이 관입하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화강암도 얘랑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각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얘는요, 대보 조선운동 때 만들어진 화강암이니까 이름을 쉽게 대보 화강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땅 흔들렸지? 그럼 아까 위에처럼 지질부조선 생겨 안 생겨? 생긴다 그랬어. 근데 여기는 라오통반도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전체적으로 밑에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어딜 쳐다보고 있다? 중국 방향이다. 이건 지질구조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불국사 변동 때는 불국사 변동으로 인해서 화강암이 관입했어. 그럼 얘는 이름은 뭐겠어? 당연히 불국사 화강암이겠죠? 그리고 방향은 이제 뭐 한국 방향, 왜냐면 이렇게 밑에 쪽을 받아서 한국 방향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그냥 있다라고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중생대 때는 송림변동, 대보조선운동, 불국사 변동의 순서로 나타나게 되는데, 저는 이제 뭐 약간 이제 쉽게 어떻게 외웠었냐면, 이게 중생대 때 3번의 운동이 있었잖아. 그래서 중3이 송대관이라는 과수를 보기 위해서 불국사로 갔다. 저는 이렇게 외웠거든요. 네, 뭐 유치 뽕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테지만 뭐 편한 대로 외우세요. 하지만 나는 중3이 송대관을 보러 불국사에 갔다. 이렇게 외웠다는 거. 뭐 더 잘 있으면 뭐 댓글 달아서 알려주든가. 네. 화내는 거 아니에요? 소시오패스 같아. 자, 그 다음에 신생대 보면, 자, 이 신생대 때는요, 경동성 요곡 운동이라는 게 나타나요. 자, 경동이라는 건 기울 이 경자가 경사야, 경사. 자, 아무튼 경동성 요곡 운동을 통해서 동고서저의 비대칭 지형이 형성되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쪽을 중심으로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그 최근에 했었던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도 이 동쪽을 중심으로 높은 부분에 산이 있으니까 산은 위로 올라갈수록, 고도가 올라갈수록 기온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동계올림픽 유치하기 유리하단 말이야. 근데 심지어 평창은 고도가 높은데 평평해. 경기장 짓기가 편해. 그래서 뭐 동계올림픽을 짓게 됐는데, 우리나라 기본적인 베이스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아요. 그래서 서쪽은 평야지대가 많고 동쪽은 산지 지형이 많은 지형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동쪽에 있는 강원도 지역이 산지가 많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화산 활동이 신생대 때 또 일어나게 되는데, 화산과 용암대지라는 게 만들어져. 그래서 이거 뒤에서 배우겠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뭐 백두산, 한라산, 그 다음에 뭐 철원 용암대지, 울릉도 독도 다 이때 신생대 때 만들어집니다. 자, 밑에 보면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걸 통해서 한번 총정리를 할 거예요. 자, 지질시대, 아까 말했듯이 지질시대는 뭐 그 시간을 흐름을 얘기하게 되는 건데, 자, 지질시대 선캄브리아대,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써있어. 우리 아까 위에서는 선캄브리아기라고 시원생대라고 했잖아. 여기 밑에 그대로 써있죠? 시원생대 합쳐서. 그래서 시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고 나뉘어지고, 뭐 이걸 몰라도 돼요. 뭐 이런 거는 지구과학 시간에 뭐 잘 설명해 줄 것 같고요. 자, 고생대 때 우리의 포인트는 뭐야? 고생대 때 처음에 해침을 받았어. 아니지, 위에부터 하자. 자,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졌으니까 얘가 변성암이 되는 거야. 성질이 오랫동안 변해서 변성작용을 받아서, 그래서 변성암이 되고 편마암이 발견됐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평북, 개마지기, 경기지기, 영남지기는 우리 뒤에서 다시 위치 보면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고생대 초반에 바다의 침략을 받았어. 자, 해침을 받게 되고,
조선 노충군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해침을 받으면서 해강류 하얀 색깔을 띠는 석회암이 발견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여기 보면 조류군동이라는 얘기가 이 바다에 잠겼던 부분이 다시 위로 올라왔다 소리야. 그래서 석회암 바다에 있었던 환경이 호수 환경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육성층이 만들어지고 이때 평안노충군. 근데 이 육성층 주변에 고생대 때 이 물가 주변에 고사리가 많이 자라면서 이게 그 고사리들이 썩어서 무연탄이 되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평남분지 옥천 습곡대라고 써있는데 이것도 요 위치는 지체구조 위치는 그 뒤에서 한 번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 받아들이기도 벅차니까. 그다음에 중생대에 넘어오면서 트라이어스기 쥐라기 백악 써있는데 그 우리 흔히 영화에서 나오는 그 쥐라기 공원 그게 여기 쥐라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평안노충군이 만들어지다가 아까 그 경상본지에 거대한 육성층이 발달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 경상노충군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백악기 끝에 경상노충군이 이제 그 호수가 이 경상도 쪽에 쌓이면서 나타나게 되고 아까 중간에 지갑변동이 있었죠. 3번 중3이 송대관을 보러 불국사 갔다. 송림변동, 대보조선운동, 불국사변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순서대로. 송림변동은 아까 위치가 어디야? 북쪽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대보조선운동은 크니까 우리나라 전체 영역이 흔들리고 불국사변동 경주 쪽을 중심으로 나타나게 됐다. 이렇게 3가지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송림변동 같은 경우는 그 처음에 흔들렸기 때문에 그냥 지질구조선이 만들어졌다. 근데 어디를 쳐다보고 있다? 위쪽이니까 이 라오뚱방도를 쳐다보고 있다. 라오뚱 방향이 나타나게 되고 대보조선운동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흔들려서 중국을 쳐다보고 있고 이때 대보화강암이 관입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상도 쪽은 불국사변동, 이 불국사 중심으로 하게 되고 불국사 화강암이 관입했다라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신생대에 들어와서 3기랑 4기로 구분하는데요. 3기는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조류군동, 이렇게 땅이 들리는 경동성 요고군동이 나타나게 되고, 4기에 들면서 뭐가 돼요? 이제 이 빙하기가 오는 거야. 빙하기와 간빙기. 그래서 우리 이거랑 플러스로 화산활동이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게 우리나라 신생대 제 4기라는 거죠. 자, 밑에 보면 이제 그 빙기와 후빙기가 그 비교되어 있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 자, 빙기는요, 이거 아까 몇 개라 그랬어? 이거 나타나는 거 4기예요. 근데 빙기는 겨울에 추운 거, 그러니까 빙기는 이제 추운 거. 아이스 오브 뭐 있잖아. 에이지? 막 공룡 원시인들 띄워놓는 거. 그게 이제 빙기, 이 한랭건조한 시기를 지칭하게 되는 거고, 후빙기는요, 따뜻한 시기를 지칭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빙기, 간빙기, 빙기, 후빙기 뭐 이런 식으로 추울 때와 더울 때가 계속 교차하면서 나타났다는 거야. 근데 이걸 왜 알려주냐면 이거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형성되는 그 패턴이 달라서 그래요. 자, 위에 보면 기후변화 보니까 한랭 건조하대. 춥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추우니까 물리적 풍화라는 게 발달하게 되는데 우리가 물리, 화학 배워? 배우긴 하죠. 근데 저는 이제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고차원적으로 설명을 못해. 그래서 물리적 풍화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그 성질의 성분 변화 없이 그냥 얘가 쪼개지고 부서지는 현상이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면 이렇게 돌이 이렇게 있어. 근데 아까 말했던 지질구조선이 생겨서 이렇게 틈이 생겼어. 근데 이게 물이 막 고인다? 근데 이게 추워졌어. 그럼 이 물 고인 게 추워지면 이 얼음의 부피가 어떻게 돼? 커지잖아. 커지게 되면서 얘가 이렇게 막 틈이 벌어지는 거야. 그럼 얘랑 결국 어떻게 되겠어? 쪼개지겠지. 이런 게 물리적 풍화야. 그런데 후빙기에 들어서 따뜻해진다? 그래서 이 툭과치 틈에 물이 고였는데 이 물이 고인 게 화학적 풍화, 따뜻하면서 썩는 거야. 그럼 성질 변화가 어떻게 됐어? 이 암석이 성질이 변하겠죠. 성질이 변하는 건 화학적 풍화다. 이렇게 두 개 구분 짓는 게 가장 쉽습니다. 얘는 성질 변화 없이 쪼개지기만 하는 거고요. 얘는 성질도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암석 자체가 그 성격이 변하는 거야. 아까 말했던 배웠던 화강암이나 석회암 같은 게 이 화학적 풍화를 받게 되면 본인의 암석의 성질을 변하게 되면서 뭘로 되는 거야? 변성암으로 바뀌는 거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사천, 상류, 퇴적, 하류, 침식, 지형 형성, 하얀 당구 이런 얘기 써있는데 얘는요, 이 왼쪽에 있는 거 보면서 보시는 게 좀 편해요. 자, 상류는 추워지니까 하천 상류에서 퇴적작용이 활발해진대. 자, 빙하기야 추워. 그러면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 윗부분은 아까 고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온도는 떨어진대. 안 그래도 추운데 위로 올라가면 더 추워.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막 쌓이겠어? 눈이 쌓이겠죠. 이게 뭐야? 빙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막 눈이 쌓여. 그리고 얘가 빙하가 얼어서 안 내려가니까
침식을 하든 퇴적으로 침식작용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얘가 내려가질 않아.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퇴적작용이 활발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반대로 이 눈들은 어디서 온 거야? 이게 이제 증발되면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 밑에 있던 바다에서, 그러니까 이게 빙기라고 해서요 여러분 막 전 세계가 다 추운 게 아니라 그 위도 적도 지방은 더워요. 그래서 이때 막 증발된 게 위에 가서 쌓이는 거거든. 근데 얘가 위로 막 올라가서 쌓였는데 안 내려와. 그럼 이 전체적인 바다의 양은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떨어지겠지. 왜? 이 물들이 갔는데 이 물들이 위에 쌓여서 퇴적되면서 안 내려와. 그러니까 이 바닷물은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밑에 부분은 뭐가 생기는 거야? 갑자기 물이 내려가다 뚝 떨어져. 폭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천 하류에서는 침식작용이 활발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원래는 침식작용 활발한 게 침식 기준면 따라서 하방침식 이런 거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우리 지형 말고 하천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형 영상은 나중에 다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후빙기가 됐어. 그래서 이 얼었던 게 따뜻해지면서 위에 있는 빙하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녹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녹으면서 얘네들이 흘러내려가고 홍수가 나게 되는데 이때 쌓여있던 물질들을 싹 다 갖고 내려오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쭉 갖고 내려와서 결국 바다로 흘러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기존에 깎여서 이 낮았던 부분이 다시 채워지게 되면서 하류 부분에서 뭐가 나타난다? 퇴적이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은 되게 복잡할 수 있으니까 일단 가볍게 좀 생각하게 해주시고요. 쌍방향 수업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페이지 다시 찍는 보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